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구전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사실 이 노래가 독립군가의 뿌리였다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회세 민족주의 운동인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의병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린 노래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항일 정신만큼은 계승되었는데요.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뒤이어 단발령이 선포되자 격분한 제야의 유림들이 의병을 일으켰고 이들은 가장 먼저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음악가도 없었던 당시 의병들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불렀던 구전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음률에 맞춰 가사를 지어 불렀고 이후 의병들의 항일 정신을 계승한 독립군, 광복군들 역시 수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죠. 당시 불렸던 독립군가는 수백 곡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노래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서혜성 작가입니다. 독립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수백 곡의 노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들었을까? 노래는 2분 정도 공을 들이면 그 노래의 계략적인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비용의 그 문화예술 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를 알게 되면 나 혼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을 때도 부를 수 있고 혹은 친구들이 그 보고 싶을 때 부를 수도 있고 싸우러 나갈 때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 가서 내가 이 노래를 흥얼거릴 적에 그 노래를 같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동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래는 독립운동가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문화적 기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독립군의 사기 진작. 사기 진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가, 독립군 활동을 해야 되는가, 아까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도 많아가지고 이제 고향을 그리워한다든가, 고국을 그리워한다든가. 이 고향이라는 고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복된 고향, 독립된 고향, 해방된 고향을 내 힘으로서 일깨우겠다. 그런 독립군의 사명감. 1895년 을미사변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성을 보존하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에는 나라를 잃은 슬픔에도 좌절하지 않고 조국을 되찾으려 했던 비장한 각오와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독립군가를 더는 잊고 살아가선 안 될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독립군 시가와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군가까지 때로는 희망적이었고 때로는 비장했으며 또 때로는 한의 응어리가 가득했던 그 시절 독립군의 랩소디를 찾아갑니다.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뜨거운 피로 외친 광야의 노래 독립군 랩소디 제1부 새야새야 파랑새야 편을 보내드립니다.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며 불렀던 노래 독립군가. 이 독립군가의 뿌리는 우리네 민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넋두랑게 앉지 마라 넋뒤 꽃이 떨어지만 살포장사 울미 간다. 바로 독립군가의 효시라고 여겨지는 우리네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인데요. 이 노래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의병들이 불렀던 민요입니다. 그냥 듣기에는 평범한 민요처럼 보이는 이 노래에는 당시 외세에 맞섰던 의병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가사에 나오는 파랑새는 파란 군복을 입고 다닌 일본군을, 녹두밭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전봉중 장군과 동학농민군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의병들은 이 민요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항일 정신을 키워나갔죠. 민족문제연구소 이명숙 선임연구원입니다. 새야새야 파랑새가 동학농민군들이 불러서 항일 음악인 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어떤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의 지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일 음악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저는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새야새야 파랑새가 동학농민군들이 불러서 항일 음악인 것과 더불어서 분명히 어떤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변화의 지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일 음악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저는 충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입니다. 진짜 중요한 의병가 새야새야 파랑새야 의병가거든요. 또 음악 자체도 이제 뭐냐면은 그걸 갖고 있는 음악성도 풍부하고 내용도 굉장히 이제 아주 이제 의미가 깊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좋고, 또 우리 민족이 굉장히 즐겨 부르는 그런 어떤 그런 노래였었죠. 이 노래가 독립군가의 뿌리였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의병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선포되자 격분한 유생들이 집결해 일으킨 1차 의병. 1차 의병은 조선 말 최초의 대규모 항일 의병으로 충청, 경기, 강원, 경상, 전라 등 각지에서 일으킨 전국적인 봉기였습니다. 유생들은 상소문을 올리고 의병들을 모집하는 창의소를 설치했는데요. 당시 집결한 의병들이 불렀던 의병 창의가는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 부른 곡입니다. 연세대학교 이보희 교수입니다. 의병 창의가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새야새야에다가 가사를 얹은 것입니다. 오라 오라 돌아오라 창의소로 돌아오라 만일 여기 오지 않고 외적에게 굴복하여 불쌍히도 죽게 되면 황천으로 돌아가서 무슨 면모 가지고서 선황성조 배올소냐. 새야새야는 어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민요에 가까운 노래이고, 의병 창의가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노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독립운동 가요로 보겠습니다. 담장 밖에서 의병가가 불리던 그 시절, 담장 안에서는 또 다른 노래가 불리고 있었는데요. 1차 의병 당시 큰 활약을 펼쳤던 유씨 가문의 며느리 윤희순 의사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그 시절 담장 안의 소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는 의병 활동을 떠난 시아버지와 남편 대신 홀로 집을 지켜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끓어오르는 의기를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붓을 들고 항일 정신이 깃든 가사 안사람 의병가를 지었습니다. 윤희순 의사가 지은 의병 가사집은 올해 문화재로 등록되었고 현재 강원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강원대 박물관 김남돈 학예연구사입니다. 윤희순 의사 가사집에는 전체 12편에 그 가사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이제 그 8편은 의병가에 해당되고 4편 정도는 그 경고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외놈 앞잡이들이 보거라, 그 다음에 병정노래, 의병군가, 병정가,
경고한다 오랑캐들아, 애달픈 노래, 금수라 받아보거라. 대개 이제 이런 제목의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문화재청 안형욱 주무관입니다. 일단 안사람 의병가의 경우는 기존의 남성 위주의 항일 의병 운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통념을 좀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사람 의병가는 반일 의식을 고취하고 의병들의 사기를 도두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유니슨 의병가사집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항일 의병 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7일에 최종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였습니다. 윤희순 의사는 많은 의병가사를 쓰면서 여성들을 규합했고 마침내 2차 의병이 일어나던 1907년 30명이 넘는 여성들을 모아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해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박미연 실장입니다. 1896년 어느 날 이 마을로 패잔 의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패잔 의병들이 그 윤희순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의병들이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동네마다 다니는데 누구 하나 이거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윤희순 선생이 본인 집에 갖고 있는 쌀 전부하고 그다음에 춘천에서 들어온 숯 장사들이 갖다 놓은 쌀하고 잡곡하고 이런 걸 모두 다 털어서 이 패잔 의병들 식량을 전부 다 해결을 해주고 의복도 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쌀도 모두 다 이 의병들한테 들려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윤희순 선생이 그날 저녁에 마을의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엽니다. 이 의병 전쟁이 남자들만 해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여성들도 나가서 동참해야지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윤희순이 이끄는 여성 의병들까지 가세했지만 일제의 무자비한 토벌로 많은 의병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살아남은 일부 의병들은 훗날을 기약하며 만주와 노령으로 한정 지역을 옮깁니다. 윤희순 역시 시아버지 유홍석이 만주로 떠날 때 함께 망명길에 오르는데요. 강원대 박물관 김남돈 학예연구사입니다. 1910년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중국 쪽에서 여전히 의병 활동을 계속해 한과 동시에 노학당을 창립하여서 거기에 우리 어떤 그 교민들이라든가 중국 사람들하고 가르치면서 또 의병 그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죠.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심옥주 소장입니다. 해외 만주로 이동해가지고 했을 때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합작을 해서 독립투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때 중국인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분이 만들었던 의병 가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리고는 우리가 일본에 같이 맞서야 된다. 그것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이 바로 노학당입니다. 중국에서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항일 인재를 양성했고 끈질긴 투쟁을 벌였지만 남편과 아들까지 3대가 일본군에게 희생되었고 윤희순 역시 향년 76세로 만주 땅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강원도민일보 박미연 실장입니다. 1935년도에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된 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35년도에 장남이 무슨 감옥에서 심한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단식도 하고 물이나 음식을 다 끊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저항의 길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5년도에 이제 간도 지금의 이제 중국 해성시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 당시 여성의 몸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윤희순 의사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의 생을 정리한 일생록을 통해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대를 따라 매사 옳은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근데 이게 이분이 그 75세 된 할머니가
자신의 생애를 쭉 정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면서 쓴 문구예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21세기에 우리 현재 우리가 지금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메시지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행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시대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1차 의병운동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1907년 의병운동 중에서도 가장 격한 항쟁이었던 2차 의병이 일어납니다. 2차 의병은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등을 계기로 일어났는데요. 해산 군인들까지 합세한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인 항전 세력을 갖추었던 의병운동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인 봉기가 일어나던 당시 임실 출신의 선비 이석용은 전라북도 의병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의병을 불러 모았고 마침내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호남 창의 대장이 되는데요. 그가 지은 격춘가는 당시 의병들 사이에서 군가처럼 불렸고 그들의 항일 정신을 고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병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이루는 평민들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쉽게 쓰인 노랫말이 특징이죠. 연세대학교 이보희 교수입니다. 의병 격중가는 약간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주풍이 소슬하니 영웅의 득이시라 장사가 없을 소냐 구름같이 모여든다 어와 우리 장사들아 격중가나 불러보세. 인천대학교 이태룡 연구위원입니다. 이석용 의병장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지요. 광무왕제가 퇴위되잖아요. 이거는 나라의 곧 국망의 길로 간다 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의병을 일으켜야 되지요. 그래서 그 1907년 음력으로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난 뒤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석용 의병장의 활약 때문에 그 뒤로 전라북도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말해서 후기 전북 의병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입니다. 1907년 9월 12일 그 마이산 입구 용바위 앞에다가 나무를 벌채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의병 거사 그 골기대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는 5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면 이때에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고 단원들에게 격중가를 부르게 하였으며 동맹작사를 지어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수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석용은 지하에 숨어서 의병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친구의 밀고로 검거돼 1914년 4월 4일 37세의 나이로 순국하고 맙니다. 대일본 제국의 적 이석용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겠소. 피고인 이석용은 답하시오. 무슨 목적으로 감히 폭도 노릇을 냈는가? 너희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후로 천하 신민이 기뻐하는데 너 역시 충실한 신민이 되고 싶지 않느냐? 차라리 대안의 개와 닭이 될지언정 원수의 신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어서 빨리 나를 죽여라. 2등 박문이 안중근의 손에 죽었는데 나는 데라우치를 못 죽인 것이 한이로구나. 우리나라의 오적과 칠적을 못 죽이고 동경과 대판에 불을 지르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그렇다! 선고를 내릴 터이니 기립하라. 기립은 경의를 표하는 것인데 원수에게 어찌 경의를 표하겠는가? 금방진! 죄인을 당장 일으켜 세우라. 이르고 놓지 못할까?
그 노라고! 대일본 제국의 적 이석용을 교수형에 처한다. 나라의 자주권을 찾고자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제에게 총과 칼을 빼들었던 의병들. 그들이 꾹꾹 눌러 쓴 가사 속에서 그때의 치열했고 의기가 넘쳤던 의병들의 항일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의병가들은 훗날 독립군가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동아시아 3국을 흔든 세 발의 총성.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조선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안중근은 곧바로 루이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적막한 가을 강산 야월산 서영수 안중근 조용히 하나? 슬피 울며 날아가는 저기러기. 내가 그 노래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다시는 노래를 못 부르게 주둥이를 찢어줄까? 하지만 옥중의 노래는 더욱 퍼져간다. 갔다 서에 번쩍 이내 신세야 해외에 널려 있는 백두산 하에 나의 일가 동포 형제 저고지건만.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활발하던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옥중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그는 죽음을 앞둔 와중에도 옥중가를 지어 부르며 항일 정신과 애국을 부르짖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주화 학예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옥중가의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전체 세 절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향이 그립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감옥에 계시니까 당신의 어떤 그 동지들, 그다음에 일가 형제들, 그리고 동포들의 소식을 역시 다 궁금한데 몰라서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절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절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입도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원래의 목적, 한국 독립과 동양 평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 답답함, 울분을 또 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사형이 재판이 진행되고 그 예측이 됐을 때 이제 지으신 것으로 정황이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죽음은 아세아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안중근 협사가였습니다. 만주에 살고 계신 조만선 씨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완전히 기억은 못해도 그저 그때 부르던 그 종강음은 대패 이런 것 같아요. 천초와 만대로 요석은 아닐세 사기에 자란 곳은 황해더라 삼천리 강포를 폭풍에 안고서 조선의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우리의 이사된 안중근 선생은 원수의 이등박물을 만났을 때 어느덧 총소리 꽝꽝꽝 나더니 산과 같이 모인 사람 헤어진다. 대한국 만세라 보라는 소리에 동서양이 확 한 번 뛰어넘노나. 한중교류문화원 전정혁 관장입니다. 왜서 이 안중근 협사가가 그렇게 남만주에서 많은 부르게 됐는가?
바로 안중근은 그때 당시 조선민족의 이 나라를 착각 이야기해주고 2등 반문을 쏴 죽인 영웅이기 때문에 이 영웅을 우리 조선민족이 이분을 모셔야 되고 그 정신을 따라 배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노래로서 이렇게 구현됐거든요. 인천대학교 이태룡 연구위원입니다.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조선은 좀 작은 나라인데 이등방문이라는 일본 그 원흉을 갖다가 처단하는 거 보면은 의기가 대단하다는 걸 본 것이요. 그래서 뭐 찬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중국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못했거든요. 한국을 넘어 중국 대륙까지 전해졌던 안중근 의사의 투쟁 정신, 평화를 향한 갈망. 1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과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기념관 이주화 학예팀장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서로 전쟁 없이 서로 침략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신 끝에 안중근 의사가 침략 정책의 우두머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쓰러뜨린 것이고요. 감옥에서도 당신은 자서전과 함께 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동양평화론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하지만 이 정치적이라든가 외교 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를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그분이 가졌던 110년 전에 가졌던 문제의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어떤 해안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10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2차 의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항일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의병들은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향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했죠. 이 노래는 안창호 선생이 망명하기 전에 쓴 시에 작곡가 이상희가 음률을 얹은 거국행인데요. 조국을 떠나는 슬픔과 결코 조국을 잊지 않고 되찾겠다는 기계가 동시에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일제를 향한 의병들의 저항 정신, 그 기본 이념은 외세를 물리쳐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이었습니다. 근대적인 장비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무참히 쓰러져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고 숱한 패배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병가를 지어 부르며 항일 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르는 의병가는 전장에서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지하비를 전쟁터로 보낸 여인과 아이들의 입에서도 불렸고 일제에 붙잡혀 죽음을 앞둔 옥중에서조차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항거한 의병들의 애국정신, 그들의 노래는 만주 땅에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N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4부작 뜨거운 피로 외친 광야의 노래 독립군 랩소디.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너머편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